요즘 주식 계좌 있는 분들 이번 주에 롤러코스터 좀 타셨을 거예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가까이 빠졌다가 바로 다음날 6% 가까이 튀어 올랐죠. 다시 8,000선입니다. 미국 주식은 그 와중에도 사상 최고권이에요. 금값은 1년 새에 65%가 올랐고요. 출렁여도 결국 다들 높은 자리에 있는 시절인데 딱 하나 혼자 바닥권을 기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말 58,000달러대까지 밀렸습니다. 21개월 만에 가장 싼 가격이었어요. 지금은 62,000달러대로 조금 올라왔는데요. 최고점이 1억 9천만 원이었으니까 9달이 지난 지금도 딱 반토막입니다. 고점에 1억을 넣었다면 지금 5천만 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위험자산이 팔릴 땐 코인도 같이 팔린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식이 오르는데 코인만 떨어져요. 시장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늘 이거 하나만 끝까지 팝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넘기려 했어요. 비트코인은 미국 기술주랑 붙어 다닌다는 말이 워낙 많으니까 같이 흘러내리나 보다 했죠. 그래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26일 동안 미국 대표 지수와 비트코인이 매일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절반 정도만 같이 움직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은 6달 동안 미국 주식은 플러스 8%,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3%, 흔들리는 리듬은 비슷해 보여도 가는 방향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주식 따라가는 자산이다. 이 설명은 여기서 버립니다. 그럼 뭘까요?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주인 없는 디지털 돈입니다. 나라도 은행도 회사도 마음대로 못 찍어요. 전체 개수는 2,100만 개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새로 풀리는 양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감기라고 해요. 공급이 갈수록 조여지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가격은 오직 하나가 정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성질 하나만 기억하면 오늘 이야기가 전부 풀려요. 17년을 빠르게 훑겠습니다. 2009년에 태어났고 처음엔 피자 2판에 10,000개를 주고받던 장난감 취급이었어요. 그 뒤로 큰 폭락을 4번 겪습니다. 2011년 최대 거래소가 해킹당했어요. 32달러가 2달러로 마이너스 94%. 2013년 그 거래소가 아예 파산합니다. 마이너스 85%. 2017년 19,000달러에서 투기 거품이 꺼졌어요. 1년 뒤 3,100달러, 마이너스 84%. 2021년 67,000달러에서 대형 코인 회사들이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77%.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금이에요.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달러대. 거봐요. 코인은 원래 반토막 나는 물건이잖아요. 반은 맞습니다. 매번 이번엔 진짜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4번 다 살아나서 전 고점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가 다릅니다. 과거 4번은 방아쇠가 전부 코인 동네 안에 있었어요.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파산하거나 거품이 터지거나. 이번엔 거래소도 멀쩡하고 대형 파산도 없습니다. 사건은 코인 동네 바깥에서 시작됐어요. 재작년 2024년으로 가야 합니다. 2024년 1월 미국 정부가 큰 결정을 하나 합니다. 비트코인을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허가한 거예요. ETF라는 상품입니다. 구조는 간단해요. 내가 증권사 앱에서 이 상품을 한 주 사면 운용사가 그 돈으로 진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합니다. 내가 팔면 보관해둔 코인을 꺼내 시장에 내다 팔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돈이 들어오면 진짜 코인이 사지고 돈이 빠지면 진짜 코인이 팔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장치예요. 많을 땐 여기에 우리 돈 260조 원어치가 쌓였습니다. 회사 하나 더 소개할게요.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팔던 회사인데 어느 날부터 회사 돈을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바꿔 쌓기 시작해요. 주식을 찍고 빚을 내서 그 돈으로 코인만 샀습니다. 지금 84만 개 넘게 들고 있어요. 전 세계 비트코인의 4%. 회사 하나가요. 큰 손들이 사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안전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계산서가 따라옵니다. 비트코인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엔 코인을 믿는 개인들이 자기 지갑에 담아뒀다면 지금은 미국 증권 계좌의 돈이 최대 손님입니다. 실제로 재봤더니 비트코인은 하루 24시간 내내 거래되는데도 미국 증시가 문 여는 시각이 하루 중 가장 크게 출렁여요. 평소에 2배 가까이. 몸은 24시간 시장인데 심장은 미국 시간에 뛰는 거예요. 그 손님들 돈이 고점 12만 6천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손님은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누가 팔길래 혼자 떨어질까요? 지피는 것부터 하나씩 지워봅니다. 전쟁 때문이다? 올해 2월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금은 올랐습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봐요. 금리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이 다시 올릴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은 금리를 맞은 주식은 올랐잖아요. 절반짜리 답입니다. 작년 10월의 대폭락 때문이다? 10월 10일 빚내서 투자한 돈 30조 원어치가 하루 만에 강제로 정리됐어요. 계좌 160만 개가 당했죠. 하락의 시작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9달을 계속 흘러내린 건 설명하지 못해요. 남는 건 하나, 사주던 손님들입니다. 그 돈을 직접 뜯어봤어요. 숫자 하나부터 볼게요. 6월 한 달 동안 ETF에서 4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 7조 원. 이 상품이 생긴 이래 최대 유출이에요. 2년 동안 들어오기만 하던 돈이 나가는 돈으로 바뀐 겁니다. 7월 들어서도 첫날 3억 달러가 나갔고요. 둘째 날엔 모처럼 2억 달러가 들어오긴 했는데 하루짜리 유입은 아직 추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 나가는 돈이 누구 돈인데요? 여기가 오늘 가장 재밌는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이자 장사꾼들이 떠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엔 가격이 두 개 있어요. 지금 당장 사는 값이 있고 몇 달 뒤에 이 값으로 사고 팔자고 미리 약속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약속값이 늘 조금 더 비쌌어요. 그럼 이런 장사가 됩니다. 지금 진짜 코인을 사면서 동시에 몇 달 뒤 더 비싸게 팔기로 약속을 걸어둬요. 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한쪽에서 번 만큼 다른 쪽에서 잃어 퉁쳐지고 처음 벌어져 있던 가격 차이만 이자처럼 확정으로 남거든요. 이 이자가 한때 연 20%가 넘었어요. 은행 예금의 몇 배죠? 미국 큰손 펀드들이 이 장사를 하러 몰려왔고 그들이 코인을 사는 통로가 바로 ETF였습니다. 기관이 비트코인을 산다던 뉴스의 정체가 일부는 코인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자를 먹으러 온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자가 사라졌으니 이자 장사꾼들이 떠나면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쓰려고 했어요. 실제로 이 이자 연 20%에서 1.5%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예금만도 못해진 거예요. 그런데 검증하다가 제 가설이 깨졌습니다. 미국에 신고되는 큰손들의 지분 자료를 뒤져보니 이자 장사 목숨 많을 때 ETF 돈의 7개 중 하나꼴이었는데 지금은 20개 중 하나 수준이에요. 이자 장사꾼들은 이미 작년에 거의 다 떠났다는 뜻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자 장사의 본거지였던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작년 말 거래 잔고 1위 자리까지 내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 6월에 역대 최대로 빠져나가는 돈은 누구 돈일까요? 이자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거의 없어요. 지금 나가는 건 비트코인을 믿고 샀던 돈이에요. 급한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진득한 돈이 싣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형 은행은 비트코인 1년 전망치를 11만 2천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로 내리면서 앞으로 1년간 ETF에 새로 들어올 돈을 0으로 잡았어요. 이게 이번 하락의 진짜 얼굴입니다. 남은 손님,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사가 코인을 사모은 평균 가격이 6만 6천 달러쯤입니다. 지금 가격은 6만 2천 달러대. 들고 있는 84만 개 전부가 여전히 산값보다 싼 손해 구간이에요. 그리고 절대 안 판다던 이 회사가 최근 코인을 팔 수 있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84만 개가 시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진짜 시험대는 2027년 9월 큰 빚의 만기예요. 당장 내일 쏟아진다는 공포는 과장입니다. 다만 구조는 기억해 두세요. 가장 크게 사주던 손님이 이제 잠재적으로는 파는 쪽에 설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는 것. 그래도 오래 들고 가는 사람들은 안 팔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거래소에 나와 있는 코인 물량은 7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다들 개인 지갑에 넣고 잠가둔 거죠. 팔 물건은 오히려 줄어 있어요. 그런데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문제가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라는 거예요. 안 팔아서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안 사줘서 밀리는 시장. 아까 그 성질 기억나시죠? 이 자산의 가격은 오직 사려는 사람이 정합니다. 잠깐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면서요. 전쟁 나고 물가 오르면 이걸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말을 시험해볼 완벽한 사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2월 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진짜 안전자산이라면 이럴 때 올라야 합니다. 첫 이틀 금은 플러스 5.2%,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2%. 같은 위기 앞에서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1년으로 넓혀봐도 금이 65%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올해만 33% 빠졌고요. 각국 중앙은행은 올해 1분기에만 금을 244톤 사들였습니다. 2026년의 안전자산 자리는 금이 지켰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앞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최대 손님은 미국 증권 계좌의 돈이라서 위기가 오면 그 계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위험해 보이는 것부터 팔아서 현금을 챙기는 거거든요. 디지털금은 틀린 말이라기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붙인 이름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올해 데이터는 그렇게 말해요. 여기까지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앞을 보죠. 그래서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그 답을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뭐가 움직이면 어느 쪽인지 조건은 데이터로 말할 수 있어요. 돈이 돌아오는 조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것. 비트코인은 시중에 돈이 풀릴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자산이에요. 둘, 미국 의회에 걸려있는 코인 제도화법이 통과되는 것.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큰 돈이 코인을 다루려면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지금 상원에서 멈춰 있고 시장이 보는 연내 통과 확률은 절반 아래예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법만 통과되면 몇 조가 들어와서 시총이 2배가 된다. 이런 계산이 많이 도는데요. 이 시장은 새돈 1달러가 들어오면 전체 몸값이 그 10배에서 50배씩 움직입니다. 코인 대부분이 지갑에 잠겨 있어서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물이 얕은 욕조랑 같아요. 한 바가지만 부어도 수위가 확 오릅니다. 올라갈 때 로켓처럼 보이는 이유예요. 문제는 물을 뺄 때도 확 빠진다는 것. 지금까지 본 폭락들이 그렇게 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더 조여지는 조건은 금리가 계속 높게 버티는 것, ETF에서 돈이 계속 빠지는 것, 그리고 2027년 9월 스트래티지의 빚 만기가 다가오는 것. 역사도 하나 참고로만 놓고 갑니다. 과거 두 번의 큰 하락은 둘 다 고점에서 1년쯤 지나 바닥을 찍었어요. 지금은 9달째입니다. 다만 이건 겨우 2-3번 반복된 문이에요. 계획의 근거가 아니라 지도 위의 참고점입니다. 마지막 재료 하나, 코인 시장엔 달러의 값을 묶어둔 코인이 있어요. 시장의 현금 대기소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우리 돈 490조 원어치가 쌓여 있어요. 사줄 수 있는 대기 자금은 역대 가장 많은데 아직 코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게 지금 시장의 정확한 좌표입니다. 오늘 이야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냐는 질문에 답이 바뀌었다는 것. 17년 전엔 은행 없는 돈의 실험이 답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품이 답이에요. 12만 6천 달러로 올려놓은 것도 그 손님들 돈이고 지금 혼자 떨어지는 것도 그 손님들이 나가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궁금할 땐 가격 차트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격은 결과거든요. 돈이 들어오나 나가나, ETF의 주간 유출입, 이 숫자 하나만 보세요. 매주 공짜로 공개되고 국내 기사로도 매주 나옵니다. 들어오는 주가 이어지면 손님이 돌아오는 거고 나가는 주가 이어지면 아직인 겁니다. 아까 그 7월 둘째 날의 하루 유입이 바로 시험 문제예요. 저것이 한 주, 2주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보는 게 이 영상의 숙제입니다. 뉴스 읽는 법도 두 가지만, 스트래티지 매도 기사가 뜨면 오늘의 투매가 아니라 2027년 9월까지 이어질 일정 문제로 읽으세요. 비트코인 사망 기사가 뜨면 17년간 5번째 부고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요. 영원히 죽었다는 쪽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쪽도 다 데이터 밖에 말입니다. 사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가격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엔 어떤 속설을 데이터로 확인해 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